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리플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홀더들이 있고, 그리고 리플을 장기 투자하고 뭐 리플 1000개, 10,000개 막 수량으로 계속해서 사모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리플 코인에 대해서 정말 이 리플 코인이 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10,000달러까지도 갈 것인가, 혹은 뭐 진짜 1,000달러까지도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 또 누구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한테는 뭐 너무 허황된 얘기, 너무 높은 가격을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구조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거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분석해드리는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판단과 기준은 본인들이 한 번씩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플에 대해서 가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이제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리플이 정말 10달러를 갈 것인가, 또는 뭐 진짜 10,000달러를 갈 것인가를 알기 전에, 일단 이 리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PPT를 준비를 했는데, 우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XRP라고 하는 거는 코인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리플사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네트워크를 XRPL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코인이 리플 XRP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그리고 리플이라고 하는 리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국제 송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 실제로는 이제 그 국제 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저기 해외 미국으로 돈을 입금을 하려면,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로 돈을 뭐 계좌이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 뭐 계좌번호 눌러가지고 어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간에서의 받는 중개 수수료나, 그런 이제 뭐 중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를 그 코인 하나에 그냥 띡 정산 끝,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바로 리플사, 리플 회사에서 해주는 일이고, 그걸로 수수료를 받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XRP,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 이런 결제 솔루션을 하는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카드 결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카드 단말기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 카드 단말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결제하는 거, 그리고 그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 여러 가지 단말기도 종류가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카드 단말기를 발행하는 그런 회사이고, XRPL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단말기의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제를 하는 게, 우리나라는 KRW 원화를 결제하지만, 그거를 이제 결제해서 토큰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XRP라는 거죠. 그게 리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XRP 같은 경우, XRPL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 차들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길을 닦아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뭐 돈을 운반하거나 뭐 비용과 시간적인 걸 아끼는 거는 바로 XRP 리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실제로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뭐 나중에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까지 갈 수 있으려면 바로 희소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코인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고 상승을 하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죠? 바로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희소성. 그러면 희소성과 그 다음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이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XRP,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일단은 희소성은 없죠. 왜 그러냐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언락, 바로 매달 뭐 10억만 개, 뭐 매달 10억 개가 이 리플 같은 코인이 계속 이제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락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럼에도 그러니까 매달 어느 대규모의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부담이 있으면서도 이 XRP라고 하는 코인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리플이 올라가려 그러면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너도 나도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을 사야 되고 너도 나도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정말 괜찮다라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뭔가 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근본적으로 과연 필요할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예전에는 이 리플 XRP라고 하는 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 수수료 먹기를 했던 회사예요. 리플사가.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사실 리플사가 리플 저런 이제 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리플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개발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RUSD라고 하는 리플 USDT라고 하는 코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테더로 환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리플에서 만드는 USDT 코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코인 이런 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XRP 리플만 결제 솔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XRP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리플 회사가 올라갔을 때 리플 회사 그러니까 리플사라고 하는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이 정말 XRP라고 하는 리플에 가격적으로 이게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리플은 좋아지겠죠. 뭐 갈링하우스는 돈을 벌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이게 코인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 리플이라고 하는 게 주식이라고 친다면 내가 리플이라고 하는 주식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업비트가 두나무 회사가 있죠. 예를 들어 두나무라고 하는 주식을 내가 뭐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 업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업비트의 그 수수료가 업비트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수수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두나무라고 하는 코인의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코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코인은 이게 리플사가 커지는데 XRP가 왜? 리플사가 이제 XRP로만 수수료를 먹어서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닌데 리플사가 테더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점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업을 여러 개를 하는데 다른 사업 여러 개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왜 XRP가 올라가야 되는데? 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리플사가 돈을 버는데 XRP가 수요가 생긴다는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리플사 그러니까 갈링하우스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야 우리 리플 회사는 엄청나고 뭐 XRP는 얼마를 갈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떠들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은 갈링하우스가 XRP라고 하는 코인을 엄청나게 밀고 있고 XRP가 나중에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뭐 $10,000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 XRP의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은 코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테더라고 하는 코인도 없었을 때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XRP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을 샀습니다. 사서 실제로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리플 코인을 많이 애용을 했는데 리플 코인이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예전에 500원, 300원, 800원 이럴 때는 수수료가 0.1리플 뭐 혹은 뭐 3리플, 4리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뭐 1,000원, 2,000원에 해외로 보낼 수 있었는데 가격은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 수수료가 3리플, 4리플 들어버리면 사실 이거 하나 보내는데 돈 하나 보냈는데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0만원을 보내려고 한다면 그만큼 수수료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수료가 같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거면 이거를 왜 쓰냐 이거야. 트론을 쓰면 되지. 이거를 왜 쓰냐? 테더를 쓰면 되지. 테더 같은 경우에는 0.1 테더 같은 경우에는 달러 스테이블에 달러 하나가 고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1달러, 1테더만 수수료를 내면은, 그러니까 1,500원만 수수료를 내면은 그냥 돈으로 옮길 수 있는 거를 리플을 사용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10,000원 이상, 5,000원 이상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조적으로 XRP 리플을 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결제 수단으로 뭔가 그 시장에서 딱 주목을 받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예전처럼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투자 시장의 가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화폐로 인식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의 변동성이 너무나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가치는 없어. 하지만 이제는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자산으로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를 해서 내년에 뭐 10억을 가니 100억을 가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저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리플사가 하려고 하는 전송 코인, 그리고 이제 전송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면 저 리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전송 속도나 이제 그 국가 간 거래 또는 뭐 이체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저 XRP, 순수 XRP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테더라고 하는 코인이 나왔고 USDT, USDC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뭐냐면 스테이블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스테이블 사업에 많이 뛰어들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많이 뛰어들면서 심지어 진짜 이런 금융에 매우 늦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국가 단위들이 지금 발 뻗고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거래를 과연 리플을 이용해서 해야 될까?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근본적인 얘기잖아요. 예전에 이 테더라고 하는 코인이 없고 달러라고 하는 코인이 없을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많이 곽광을 받을 수가 있고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회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점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요거예요. 이 경쟁자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또 다른 CBDC 은행 그리고 다른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코인들에 대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리플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10,000달러, 뭐 1,000달러 가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뭐 가격을 물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는 리플을 그냥 믿어, 리플을 그냥 나는 믿고 투자하고 있는 거야, 리플은 노년에 엄청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거야 라는 그런 뭔가 헛된 망상 그리고 헛된 희망을 가질 만한 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지금 현재 1,700원인 가격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중에 다시 한번 5,000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미 과거에 이 시가에서 상승을 하고 나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5,000원을 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물론 6,000원, 7,000원, 8,000원, 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10,000원을 가면 비트코인은 얼마나 가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코인들, 뭐 이제 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결제 코인들의 대항마로 나오고 있는 그런 코인들의 가격은 얼마큼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이제 이거를 1편, 2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편은 일단 리플 보유자라면, 그리고 내가 리플에 관심이 있다면 이 정도 배경은 알아야 리플을 투자를 할 수 있고 리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리플에 대해서 리플은 무슨 회사고 그리고 앞으로 리플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리플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에 리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